자, 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교착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착 상태 예방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앞서서 교착 상태 발생 요건이 네 가지가 있었죠. 그 네 가지 요건이 모두 다 만족해야지만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착 상태 발생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 바로 교착 상태 예방이라는 방법입니다.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엄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교착 상태 회피라는 방법이 있는데, 교착 상태 예방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정책으로서 자원들을 할당하기 전에 미리 각 프로세스의 수행 상태를 파악해서 현재 이 자원을 할당을 하게 되면 교착 상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가를 보고,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원 할당을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교착 상태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교착 상태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그대로 그냥 노출해 놓고 다만 시스템을 사용을 해 나가면서 교착 상태가 탐지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교착 상태가 발생됐다라는 것이 탐지가 되어지면 그 상황을 복구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기법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예방이나 회피라는 방법들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시스템 내에서 공유되어지는 자원들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성능을 좀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아예 교착 상태에 대한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는, 소위 무시하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교착 상태를 위해서 과도하게 시스템을 감시하거나 자원 활용을 제한하기보다는 교착 상태가 발생되어지면 사용자가 알아서 처리해주겠지라는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교착 상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처리를 해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운영체제가 이런 교착 상태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처리들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정책들을 취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교착 상태의 발생이 시스템 전체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원들의 사용을 조금 더 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착 상태에 대한 적절한 처리들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앞선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교착 상태 예방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교착 상태를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먼저 우리 교착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네 가지 상황들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인 상호 배제라는 조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교착 상태가 발생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상호 배제라는 것은 현재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자원들 중에서 이미 적절하게 공유할 수 있는 자원들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읽기 전용의 파일이 있다, 혹은 어떤 파일을 읽기 모드로 공유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파일을 다수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하는 자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접근할 필요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미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인 경우에는 상호 배제를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어떤 특정 시점에 다수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공유할 수 없는 자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프린터와 같은 출력 장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자원은 어느 한 순간에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함이 보장되어져야 하는 그런 대표적인 자원이 되겠죠. 적절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린터라는 자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프린터라는 자원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왜? 교착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위 상호 배제 조건을 방지하고자 프린터는 앞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프린터라는 자원 자체에 대한 처리가 잘못되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착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호 배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상호 배제 조건을 방지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해결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교착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즉 교착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4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점유와 대기 조건을 방지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청을 할 때 다른 자원들을 점유한 채로 또 다른 자원을 요청을 하는 것이 바로 점유와 대기 조건이었었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임무의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른 자원들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장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세부적인 방법으로 보면 첫 번째로 각각의 프로세스는 실행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실행에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요청을 해가지고서 할당받은 후에 실행을 하자라는 거예요. 실행하는 도중에 어떤 자원이 없어서 내가 일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채로 다른 자원을 요청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할당들을 일괄 처리를 해놓고 나서 수행을 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세부 방법이고, 두 번째 세부 방법은 각각의 프로세스는 실행을 위해서 일부 자원들에 대해 요청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추가적으로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5개의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첫 번째 세부 방법은 5개의 자원을 다 확보한 후에 실행을 시작하는 거라면, 두 번째 방법은 그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3개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실행을 수행을 하되, 추가적으로 자원이 필요한 경우, 나머지 2개의 자원 중에서 어느 하나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내가 3개를 가지고 있는 채로 나머지를 요청을 하게 되면 점유대기 조건이 성립하게 되어지니까, 추가적인 요청을 할 때에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 방출하고 나서 그리고 내가 필요한 자원들을 한 번에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어떤 임무의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청할 단계에는 어떠한 자원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방법에 대한 차이는 있기는 하는데, 점유대기 조건을 방지한다라는 첫 번째 방법은 상대적으로 자원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어질 수 있고, 또 특정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자원을 할당받지 못하는 기아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원을 확보받아야지만 일을 수행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이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어지면 시스템 내에서 프로세스들의 처리율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방법인 것이겠죠. 자, 그래서 교착 상태를 예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세 번째 조건이죠. 세 번째 조건으로 보면 선점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자, 그 세 번째 조건인 선점할 수 없는 조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착 상태 예방 기법의 두 번째 방법은 다시 몇 가지 세부 방법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어떤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된 자원이 즉시 할당될 수 없는 자원인 경우에는 현재 그 자신에게 이미 할당되어진 자원마저 강제로 회수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자원들은 선점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내가 남의 걸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려고 했는데 그 자원이 이미 다른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어서 내가 획득할 수 없다면 내가 선점하고 있는 자원을 강제로 반납해버리게 되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그 자원을 가지고 있어봐야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획득하고 있는 자원을 다른 프로세스 누군가가 또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출을 해가지고서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세스에게서 강제 회수되어진 자원은 현재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자원 목록에 추가가 되어지고, 현재 그 프로세스는 요청한 자원뿐만 아니라 강제 회수되어진 자원들까지 추후에 다시 획득했을 때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이미 획득한 자원을 가지고서 부분적으로 실행한 작업 상태들을 그 자원을 강제 회수당함에 따라서 어떤 작업의 일부 수행 상태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프린터에다가 어떤 정보들을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터에 출력할 내용을 메모리에다 써놓고 그리고 프린터를 획득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프린터가 다른 장치에 의해서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프린터를 대기하면서 현재 메모리에 출력할 내용을 쓴 것까지 다 방출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프린터를 실제 사용할 순간이 되었을 때 메모리와 프린터를 다시 할당받는다라고 하면 출력할 내용을 메모리에다 저장해 놨던 내용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다시 저장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작업의 상태를 상대적으로 쉽게 저장해 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잃어버리기 전에 저장해 놓을 수 있고 또 추후에 쉽게 복구 가능한 그런 자원들에 대해서 또 그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았을 때 한해서만 선택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비선점 조건을 방지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어떤 아이번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청하게 되었을 때 간단한 의사 코드로 나타내 봤어요. 현재 그 요청한 자원을 즉시 할당 가능한지 살펴봐서 할당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아이번 프로세스에게 자원을 할당해 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자원을 즉시 할당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확인해 보기를 현재 그 자원이 다른 프로세스에게 어떤 프로세스냐면 추가의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어떤 다른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자원인지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이 다른 프로세스에게 할당이 됐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프로세스가 열심히 그 자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프로세스도 또 다른 자원을 할당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가 살펴봐서 만약에 대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걔가 그 자원을 가지고 있어봐야 일은 못하니까 현재 내가 아이번 프로세스인 내가 해당하는 자원을 선점해오자라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프로세스로부터 자원을 뺏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자원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자원을 누군가가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내가 대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 프로세스가 선점해가고 있는 자원을 그 프로세스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뺏어올 수도 있고 혹은 기다려야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로 나누어서 처리해보는 방법입니다. 비선점에 대한 세 번째 방법은 프로세스마다 우선순위를 두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요구하는 자원은 무조건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로부터 뺏어올 수 있도록 선점해 올 수 있도록 처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들은 일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단점들도 있겠네요. 자, 교착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 보면 순환대기 조건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교착 상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법 중 세 번째 방법은 이런 순환대기 조건을 방지하도록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을 깨트려 버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계층적 요구 기법이라고 그래서 모든 자원에다가는 어떤 순번, ID 값 같은 고유한 정수 번호들을 부여를 해주고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각 자원에 대한 ID 순서대로 자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순서를 매겨주는 거예요. 즉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각 자원의 ID의 오름차순 순으로만 자원들을 순서대로 요청하도록 해본다라든가 혹은 프로세스가 어떤 특정 자원을 요청하고자 했을 때 자원들을 모두 방출한 후에 재요청하는 방법을 통해서 순환대기 조건을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4개의 스레드가 있고 4개의 자원이 있는 상황을 살펴봅시다. 현재 첫 번째 자원은 첫 번째 스레드에게, 두 번째 자원은 두 번째 스레드, 세 번째 자원은 세 번째 스레드에 할당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번째 스레드가 네 번째 자원을 요청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네 번째 스레드가 네 번째 자원을 할당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각각의 스레드들은 다른 자원들을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스레드가 두 번째 자원을, 두 번째 스레드는 세 번째 자원을, 또 세 번째 스레드는 네 번째 자원을, 그리고 네 번째 스레드가 첫 번째 자원을 요청하게 되어지면 이제 각각의 스레드는 하나씩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채로 다른 스레드가 점유하고 있는 각 자원들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게 되어져서 환영대기가 발생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선 경우에서 순환대기가 발생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스레드는 소위 오름차순으로, 즉 T1이 두 개의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번호가 작은 R1부터 할당받는 거죠. T2도 두 개의 자원이 필요하다, 그럼 R2부터 할당받고, T3도 두 개의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R3부터 할당을 받고, 자, T4 입장에서도 R4와 R1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현재 자원 번호가 더 큰 R4부터 할당받는 것이 아니라 R1부터 먼저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추후 스레드들이 할당받은 자원 이후에 추가적으로 자원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T4 입장에서는 T1이 점유하고 있는 R1 자원에 대해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R4에 대한 자원을 요청하지 못하고 대기하게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환영대기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층적 요구 기법이라는 방법들은 자원의 필요가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맞물려 있는 가능성들을 제거해서 교착 상태를 예방하는 방법이기는 하는데, 자원에 대한 접근들을 좀 불필요하게, 좀 과도하게 거부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라 상대적으로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더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보면 좀 더 손쉽고 편리한 응용 프로그램 작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자원을 그냥 획득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순서를 규정지어서 그 순서대로만 획득해줘야 한다라는 좀 그런 강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어려운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